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과 집으로라는 책의 일부 발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 죽음, 또 시간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영화 사랑의 블랙홀 보셨나요? 아, 네, 봤죠. 같은 날에 계속 반복되는. 네. 바로 그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 생을 다시 혹은 다르게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글이 바로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시간 속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상태는 또 뭔지 이런 걸 탐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텍스트가 말하는 다차원적인 시간 개념이라던가 단일성이라는 상태, 또 삶의 영원성 같은 주제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우리가 다른 생애를 살 수도 있다. 이건 그렇다 쳐도 때로는 같은 생애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사랑의 블랙홀처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텍스트에서는 사고렌지라는 걸 통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표현비도가 좀 특이해요. 사고렌지, 사과랑 오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애플 오렌지라고 해서 사과, 애플과 오렌지, 오렌지를 합친 말이죠. 이 텍스트만의 독특한 용어인데 존재 전체, 그러니까 시공간 연속체를 하나의 과일처럼 비유한 거예요. 아, 과일 속을 우리가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과일 속을 통과하는 작은 입자처럼 이 사고렌지를 여행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여행이 딱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이 아니다. 네, 수없이 반복해서 통과할 수 있고 매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갔던 길, 그러니까 텍스트 비유로는 터널을 다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터널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전혀 새로운 터널을 택할 수도 있죠. 핵심은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가능성이 거의 무한하다는 점입니다. 와, 무한한 선택이라. 그럼 예전에 좀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어차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네, 텍스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기회를 잃을 위험은 없다고요.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론 그럼 선택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아, 그거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근데 이게 선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느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오히려 선택의 본질이 뭐냐,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선택의 본질이요? 네, 중요한 건 옳은 선택, 틀린 선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묻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각기 다른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경험을 선택한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시간 회랑이라는 비유도 쓰더라고요. 우리가 그 회랑 안에 매달려 있는 존재처럼요. 네, 그렇죠. 보통 시간은 앞으로만 쭉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제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뒤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뒤로요? 과거로 간다는 건가요? 네, 단순히 과거 생애로 돌아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특정 생애 안에서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삶 안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와, 이건 진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거의 SF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는 이걸 시공간 연속체 내에서 가능한 움직임 중 하나로 제시해요. 가능한 움직임 중 하나다. 네, 우리가 회랑 안에 매달려 있다면 앞으로 가는 것 말고 뒤로 가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걸 일상적으로 경험하진 않지만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3차원적인 경험이 시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닐 수 있다. 이걸 시사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가는 것 말고도 좌우나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시간 속에서 좌우 위아래.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평행우주 같은 건가요? 네, 앞뒤, 과거, 미래, 좌우, 위아래. 이게 우리가 공간에서 아는 3차원 움직임이죠. 네. 텍스트는 시간이라는 그 회랑 혹은 터널 안에서도 이런 여러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좌우나 위아래 움직임은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가능성의 경로, 평행한 다른 버전의 삶,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의 직관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을 또 제시해요. 3차원 말고 또 다른 방향이 있다고요? 앞뒤 좌우 위아래 말고 도대체 뭐가 더 있을 수 있죠? 아, 여기서부터는 진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텍스트가 말하는 네 번째 방향은 원주 방향입니다. 원주요? 그 원의 둘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시간 회랑 내에서 자시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마치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빙글빙글 돈다고요? 시간 속에서? 네, 텍스트 설명은 이래요. 터널에는 길이, 앞뒤, 폭, 좌우, 높이, 위아래 말고도 그 내부 공간을 따라 도는 거리, 즉 원주라는 네 번째 측정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 속에서의 4차원적 움직임이라는 설명입니다. 원주 방향, 빙글빙글 도는 움직임. 와, 솔직히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네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개념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아마 이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비유가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 메시지일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요? 네. 즉,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가능성이 많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겠죠. 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텍스트는 시공간 연속체에는 4개보다 더 많은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심지어 이건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 물리학의 다차원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암시해요. 양자 물리학까지요? 네. 그래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너무 빠지기보다는 모든 순간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4가지 방향? 아니, 그 이상? 정말 우리가 사는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광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과 경로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까 어차피 모든 길은 같은 목적지로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어떤 길을 가든 궁극적인 목적지는 같아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체험은 경로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경험이 다르다.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회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특정 경로를 못 갔다고 해서 기회를 잃는 건 아니에요. 원한다면 시공간 연속체를 몇 번이고 다시 지나면서 다른 경로를 탐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따라서 당신의 선택은 최종 목적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여정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 뭘 배우고 느낄지를 결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무엇을 체험하고 싶은가? 이게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과정의 경험이 달라진다. 왠지 모르게 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매 순간 내가 어떤 경험을 만들어갈지 그 책임감도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정, 이 경험은 영원히 계속되는 걸까요? 텍스트에서 영원히 어딘가에 머무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던데 노웨어에는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고 답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 인상적이죠. 그러면서 노웨어를 now here로 나눠서 생각해 보라고. 지금 여기만이 실제한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Now here, 즉 지금 여기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이라는 개념이죠.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 진짜 있는 건 오직 이 순간뿐이라는 통찰이에요. 네. 그리고 이어서 텍스트는 존재의 핵, 코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핵이요. 네, 이곳은 시공간 연속체 내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경험, 즉 단일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해요. 단일성,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곳. 그건 혹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나 열반 같은 그런 궁극적인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영원히 머물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곳은 존재 전체와 당신 자신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는 상태, 그러니까 알과 체험이 완벽하게 융합되는 곳이라고 텍스트는 설명해요. 알과 체험의 융합? 네, 다른 시공간에서는 늘 분리된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이 핵에서는 오직 그 순수한 단일성만 있어서 비교하거나 주의를 돌릴 다른 대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뭐랄까 황홀경 그 자체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는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역설적인 주장을 펼쳐요. 역설적인 주장이요? 어떤 점이 그렇죠? 그 황홀한 단일성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만약 오직 단일성만을 계속 경험한다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단일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즉,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 느끼게 된다는 건가요? 마치 빛 속에 있으면 그림자를 볼 수 없듯이. 바로 그런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텍스트는 개별화된 자아, 즉 분리된 경험과 어떤 영광을 통해서만 역설적으로 하나됨의 지복을 진짜로 알고 체험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개별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안다. 이제 본질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로 돌아갔다가 다시 개별적인 경험을 위해서 하나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됨 속에서 자신을 알기 위해 다시 분리된다. 와, 이거 정말 깊은 통찰인데요. 그럼 이 끝없는 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 삶 자체가 영원하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텍스트의 10번째 명제가 바로 삶은 영원하다입니다. 그래서 그 명제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뭐 특별한 시대나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메신저, 즉 사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전달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텍스트에서 로시터 W. 레이먼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죠. 삶은 영원하고 사랑은 불멸이며 죽음은 단지 하나의 지평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야의 한계일 뿐인 지평선. 이게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칼리 사이먼이나 앨러니스 모리셋 같은 현대 음악가들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로 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유명인들만 메신저라고 딱 지목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훨씬 더, 급진적이고 중요한 주장을 펼칩니다. 더 급진적이고 중요한 주장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신의 사자, 즉 메신저라는 선언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네,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메신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메신저라고요? 텍스트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삶에 대해 내리는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세상과 우주 그리고 삶 자체에게 보내고 있는 행위라고요. 잠깐만요. 제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그 자체가 메시지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제가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당신은 메신저인가? 이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신은 이미 메신저니까요. 이미 메신저다.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와, 오늘 신과 집으로 발췌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차원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것부터 삶의 경로가 반복되거나 무한히 선택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 존재의 핵에서 경험하는 단일성과 개별성 사이의 그 미묘한 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라는 인식까지. 네,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현실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의 틀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던졌던 그 강력한 질문을 다시 한번 당신께 또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듯이 모든 순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당신의 선택과 경험으로 이루어진 그 여정 자체가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고유한 메시지라면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현재 경로는 어떤 의미와 경험 또 어떤 이해를 세상에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전하고 있나요?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